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기자분들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경제 관련해서 이분하고는 정말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박학다식하시고요. 영화에 관련된 경제책도 쓰시고 그리고 또 경제 이야기를 할 때 기자답지 않은 분입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서 박병준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네, 기자답지 않는. 네, 기자답지 않죠. 네. 기자분들하고는 잘 이야기 나누기가 힘들어요, 사실. 네. 그 14일 날 한국 정부하고 IMF 간 연례 협의가 있었다는데 네. 20주년이라면서요, 외환위기 맞아서. 그렇죠. 벌써 1997년이니까.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네, 우리 이제 언론들도 많이 이제 주목을 했고요. 네. 사실 20년 전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네. IMF에게 손을 벌렸던 네.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 정부와 IMF가 동일하게 앉아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네. 그런 연례 협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협의에서 좀 재미있었던 게 네. IMF가 성장률을 또 높였는데요. 우리나라 성장률요? 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2%가 될 거다. 이렇게 올렸는데. 올해 3.0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0.2%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근데 3.0%로 한 것도 지난달에 올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 4월에는 처음에 IMF가 2.7%를 얘기를 하다가 네. 지난달에 가서 한국 성장률을 3.0%로 올렸습니다. 네. 근데 또 한 달 만에 0.2%포인트를 올렸다. 예. 그러면 4월 전망과 비교하면 0.5%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예. 아니 1%도 아니고 겨우 0.5%포인트인데 예. 뭐가 대단하냐. 어휴, 대단하죠. 예,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이게 당초 예상치가 2.7이었으니까 예. 2.7에서 0.5%포인트면 예. 무려 19%나 올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예. 이 IMF로서는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했던 이제 자신들의 전망이 틀렸다. 그래서 인정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0%다. 그러니까 올해 3.2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네. 요거는 이제 지난달에 예측했던 거랑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사실상 최저치라라는 이런 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예. IMF에서 얘기했던 게 올해 한국 경제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우리 협의단 내부에서는 내년 전망치도 3.2%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일단 이번엔 하자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3.2%로 올려야 되는 근거로는 일단 새 정부가 이 소비 진작에 대해서 네. 추경을 했었고 예. 또 고용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예. 사실 여기서 지금 숨어 있는 성장률이 바로 중국입니다. 예. 올해 사실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0.4%포인트 정도 네.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네. 만약에 내년에 이 중국 문제가 과거처럼 예. 수준만 오면 예. 그냥 앉아서 0.4%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지금 3.0%보다는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은 뭐 2.7에서 0.5%포인트 올라서 실질적으로 19% 성장한 거나 마찬가지다고 해 주셨는데 네. 체감이 안 돼요. 체감이. 그렇습니다. 예.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IMF 전망하고 체감하고 틀린 게. 네, 뭐 성장률을 우리가 사실 계산할 때 보면 예. 그렇죠. 뭐 지출도 있고, 그럼요. 예, 있는 투자도 있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수출이 있는데, 예. 문제는 다른 것은 별로인데 지금 수출이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수출이 잘 되는 이유도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IMF가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게 글로벌 무역 호황으로 인해서 한국의 투자나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좋다. 예.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실제로 내년 성장률이 우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세계 성장률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IMF가 지난달에 내년도 세계 성장률 3.7%다. 이렇게 했는데 네.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를 올린 거고요. 네. 그 올해 세계 성장률이 3.4%입니다. 네. 만약에 내년에 3.7%가 되면 올해보다도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수출이 더 늘 것이다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네. 실제로 올해 10월까지 수출을 보니까 지금 17.3%가 증가를 했고요. 네. 또 수입도 간만에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 정도 속도라면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다시 무역 1조 달러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근데 역시 이게 좀 수출 중심이고 예. 이게 밑으로 온기가 안 오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지금 한 3,800억 달러, 그건 좀 있으면 이제 한 4천억 달러 되겠어요. 한 2년 정도로만 이렇게 간다면. 네. 그 정도로 지금 수출이 좋은데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앞에 이야기 들은 것보다도 사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앞에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IMF가 성장률 좋다 이렇게 한 뒤에 네. 실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뒤에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좋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 살짝 좀 밑밥을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여기 좀 방점입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7%였는데 예. 지금은 3%로 추락이 됐고 네. 이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구조개혁을 할 적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틈에 한국이 뭔가 바꿔야 된다. 네. 얘기를 했고요. 네. 이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도입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바로 유연 안정성을 두고 또 우리 언론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또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해석들이 나옵니까? 네, 이게 사실 유연성도 아니고 유연 안정성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언론들이 볼 때는 이 결국 고용의 유연성을 얘기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좋으니까 이제 노동 유연성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라. 네. 우리가 지금 노동이 좀 경직됐다라는 게 외국계 투자자들의 늘 하는 시각이니까 말이죠. 예. 그러면 성장이 좀 좋을 때 예.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쉬운 해고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네. 강조한 언론이 있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유연 안정성이라는 이 안정성은 사실 좀 낯선다는데 예. 요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IMF의 말도 자세히 들어보면 단순히 이제 고용의 유연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안정성도 지금 동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IMF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예. 노동의 유연 안정성을 위해서 예. 첫 번째가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이 확대가 필요하다. 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원해고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쉽게 자르기는 하되 대신에 이제 잘린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해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 안전망을 구축해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펴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강조를 한 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해야 또 신뢰를 쌓을 수가 있고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신뢰 구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이 당연히 이제 노동 유연한 쪽으로 가야 되지만 이게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노동자들 혹은 근로자들과의 신뢰가 중요하고 네. 이 신뢰를 위해서는 바로 이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라 네. 이런 것을 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듣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걱정인 게 잘 되고 있는데 괜히 또 재뿌린다라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도체 경기가 우리나라 수출 경기의 핵심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있거든요. 반도체도 네. 어떻게 어느 기기에 이제 확장 국면이 축소 국면인데 내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확장 국면의 강도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 말씀 주셨지만 내년도 IMF가 3.0을 최저점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또 중국 네.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노동 유연 안정성이라고 하는 과제를 얹어버리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 경제 네. 여기에 어떤 태제 제목에는 명제에는 맞지만 네. 이게 우리 수출과의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해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한 안정성이 아니라 유연한 불안정성을 갖다 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단 말입니다. 실업급여 나가야 네.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IMF가 그러면서 방법이 뭐냐. 네. 한마디로 한국 정부 돈 좀 써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해야겠죠. 네, 한국 정부 돈을 써라. 그러면서 지금 한국 정부는 조금 더 확장적 기조로 가야도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예산안도 이 돈을 많이 쓰는 거다 반발을 하는데 네.
IMF는 그보다도 돈을 좀 확 풀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네. 이제 GDP 대비 0.5%포인트 줄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말이 복잡합니다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우리 GDP가 1,600조거든요. 예. 여기에 0.5%포인트니까 8조. 예. 1년에 8조 원 정도 돈을 더 써라. 이걸 써서 실업급여라든가 예. 사회안전망 구축에 예. 돈을 써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최저임금에 3조 더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가 GDP 대비해서 통합 재정 수지 규모는 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100% 넘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협의의 재정 수지 적자는 GDP 대비해서 한 35% 정부가 늘 말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의 뭐 60% 넘어가고 100% 넘어가는 국가들보다는 재정적 여력이 있다. 네. 돈 써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재정 수지 적자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사실 이제 이런 IMF의 권고만 보면 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 네. 이렇게 조화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반갑기는 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정 수지를 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는 좀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크게 재정 수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통합 재정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 두 차의 차이가 뭐냐면 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입을 얘기할 때 네. 정부의 수입은 그러니까 재정 수지라는 것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건데요. 예. 지출은 똑같은데 이제 예. 문제는 수입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 수입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세금 수입이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국민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회보장금인데 예. 예를 들면 국민연금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보험료. 예. 이거는 세금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세금과 같은 건데 이 부분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관리재정 수지가 되고 통합재정 수지가 됩니다. 네. 만약에 포함시키면 이제 통합재정 수지가 되는데 네. 이걸 포함시키면 우리나라 재정 수지는 연간 한 20조 원 정도 플러스입니다. 예. 근데 이걸 빼면 마이너스 20조. 마이너스 20조. 예,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한 40조가 지금 우리가 플러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관리재정 수지로 따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면 항상 우리 재정 수지는 적자다. 우리 적자다. 예. 관리 재정 수지 적자다. 예.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근데 그 IMF는 통합 재정 수지로 봅니다. 그렇죠. 그 IMF는 뭐라냐면 아니 왜 저기 국민연금료를 빼느냐. 예. 그거 집어넣어라. 그리고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한다. 예. 주장이고요. 근데 우리는 요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지금 예. 빼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 이유가 사실 두 가지인데 네. 한 가지는 우리는 인구 구조 때문에 IMF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다른 구미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 구조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20년, 40년, 60년치를 봐도 소위 말하는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료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적립이 하는 게. 예. 근데 우리는 지금은 쌓이는데 예. 2030년, 40년을 가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예. 예. 앞으로 10년,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고갈되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는 사람이 많은데 예. 앞으로 20년 뒤에는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렇죠. 지금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나갈 돈이 뻔한데 예. 지금 좀 들어온다고 우리가 어떻게 통합재정 수지로 보겠느냐. 이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관리재정 수지, 즉 국민연금료는 빼고 보겠다. 네. 세금 수입만으로 보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매년 우리가 또 적자가 생기니까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저 IMF 입장에서는 야 한국 니네들 너무 지금 짜게 본다. 예. 그럼 그때 와서 생각해라.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관리재정 수지로 보다 보니까 돈을 지금 팡팡 못 쓰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 상당히 오늘 그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아이고 무슨 관리 재정이 나오고 뭐 통합 재정이 나오고 막 골치 아파 죽겠다 이렇게 어려워하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전반적인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많은 외화를 가득 그러니까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경제가 좋다. 네. 덕분에 지금 세금도 많이 거치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좀 써서 고용이 불안해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하면은 네. 한국 경제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게 IMF 이야기인데 네. 우리 정부 이야기는 당신 말 듣다가 잘못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릴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 있을 네. 때 아끼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여기서 사실 20년 전에 우리의 경험이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IMF 말만 믿다가 네. 나중에 돈 없어지면 니네들
우리 도와줄 거냐? 도와주죠. 고리로. 예, 거리로. 지금 이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적자가 많아도 예. 여기가 이제 기축통화국이고 그렇죠. 또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됐기 때문에 네. 결코 하나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만 흔들리면 그럼요. 미국이고 환율 때문에. 일본이고 예, 다 예. 돌아서고 우리가 20년 전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재정 관료들한테 야, 돈 좀 씁시다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금융위기 때 버텼던 힘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 신용등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때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쓸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예. 버티는데 예. 이 부분 그리고 또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고용 문제나 예. 여기에 또 투자해야 되는 돈 여기서 지금 접점을 찾는 게 한국 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참 운이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세계 경제가 회복 네. 기조에 들어가서 정부를 맡았다는 점인데 맞습니다. 예, 국민들은 거기서 아마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좋은 국면을 현상 유지한다? 그거는 바보가 하는 짓이지. 네. 이렇게 파도가 높게 치고 있는데 윈드서핑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정부의 고민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을 놓을 건가인데 IMF가 훈수를 제대로 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IMF 얘기도 들을 건 또 들어야 되고요. 예. 하지만 또 너무 또 다 들을 수도 없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20년 전에 생각하면 또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또 감회가 되는 그런 연례였습니다. 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울면서 교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다 흩어져 사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20년 전이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유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